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CJB 모닝와이드. 이번 소식은 안효선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우리는 직업을 고를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죠. 네. 오늘은 즐길 수 있어서 쉽게 지치지 않는 한 주인공의 인생 이모작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볼까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이제는 우리의 문화 요소로 자리 잡은 주인공, 바로 맥주인데요. 오, 야, 이게 내가 흔히 먹었던 그 대기업의 맥주 맛이 아닌데. 네, 맥주 맛이 어떠세요? 예, 사장님. 예. 아니, 맥주가 제가 그동안 먹었던 맥주랑은 완전 다릅니다. 이게 어떤 맥주인가요? 이거 제천에서 만든 수제 맥주입니다. 아, 제천에서 만든 수제 맥주요? 예. 풍부한 맛과 향을 지닌 수입 맥주들 사이 남다른 열정으로 맥주에도 신토부리를 외치는 이가 있는데요. 국산 맥주의 자존심을 드높여줄 곳은 어디? 바로 제천입니다. 눈부신 설경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곳은 제천시 봉양읍에 자리한 솔티마을입니다. 아니,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미국도 아니고 벨기에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영국도 아닌 이 제천의 한 시골 마을 솔티마을에서 맥주가 만들어진다고요? 예, 제천 솔티 마을에서 만드는 수제 맥주인데요. 여기서 맥주 만든 지는 이제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난 2015년 제천으로 귀농한 홍성태 대표는 솔티마을에서도 산기슭에 자리한 곳에 작은 맥주 양조장을 설립했습니다. 물론 3년여 노력 끝에 맥주 제조법을 터득한 후에 말이죠. 보니까 이 맥주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예.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건가요? 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8종류가 있는데요. 그 8종류 중에서는 도수가 낮은 것부터 해서 최대 도수가 9도까지 되는 맥주를 지금 구성해서 고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서울이 고향인 홍성태 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IT 분야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곳 중에 연고도 없는 제천에서 수제 맥주와 인연을 맺게 된 이유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제 IMF를 맡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직장을 외국에서 구하게 됐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 15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많은 이제 다양한 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결국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제 술을 만들게 된 겁니다. 급변하는 IT 업계 특성상 은퇴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고민하다 택한 것이 바로 맥주 양조인데요. 그렇게 그는 이곳에서 벨기에식 수제 맥주를 만들며 자신의 인생을 도전이라는 두 글자로 압축했습니다. 아유, 대단하시네요. 야, 여기는 제 키보다 더 큰 통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어떤 공간인가요? 예, 여기는 이제 맥주를 만드는 장소인데요. 특히 이쪽에 보시면은 저기는 맥주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브루하우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맥주를 발효시키는 이제 발효 탱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미국, 벨기에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며 맥주 기술을 배워온 홍성태 대표는 올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맥주를 만들 때 사용되는 이 보리랑 홉이 전량 수입을 해서 만든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대부분이 이제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맥주는 일부분이 이제 국내산 맥주 보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국내산 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50%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90%까지 국내산 맥주 보리를 쓸 예정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수제 맥주 시장에서의 국산 농산물 활용은 아직 미미합니다. 홍성태 대표조차도 그간 메가를 전량 수입해 사용했을 정도였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산 맥주가 맛있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리도 마찬가지로 수입산이 더 맛있다라고도 그렇게들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러시면 직접 예. 입으로 맛을 보시면서 국내산 보리가 들어간 맥주하고 수입산 보리가 들어간 맥주를 한번 비교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아,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을. 예. 외관상은 두 맥주가 똑같다고 해도 믿어 의심치 않을 비주얼이죠. 그러네요. 일단 색깔을 보니까 똑같아가지고요. 제가 어떤 게 수입산 보리로 만든 맥주이고 또 어떤 게 국내산 보리가 들어간 맥주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똑같은 거 다른 거는 아니신 거죠? 전혀 다릅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부터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시는 게 수입산 메가로 만든 맥주고요. 자, 두 번째. 이게 바로 국내산 메가 50%가 함유된 맥주입니다. 야, 이 두 잔을 제가 다 마셔봤는데 별 차이 없어요. 큰 차이가 안 느껴지고 너무 맛있거든요, 그냥.
그 국내산 맥주 보리에 약간 단백질 성분이 좀 많이 들어 있어요. 기존의 수입산 맥주 보리보다. 네. 그래서 그것을 좀 특별하게 더 가공을 했고 맥주 제조 만들면서도 좀 약간 차이성을 네.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큰 차이점을 못 느끼는 거죠. 야, 어쩐지 그 기술력이 더해지니까 이렇게 맥주가 또 맛있게 탄생이 되는 거네요. 예, 예. 대장금이 와야지 이 맛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태 대표는 국내산 수제 맥주를 만들기까지 마냥 쉬운 길을 걸어온 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료 구하는 것도 어려웠었고요. 또 우리나라 환경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과정이 무척 어려웠어요. 그리고 양조업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힘이 들었죠. 소량이지만 맥주의 맛과 향을 결정짓는 홉을 직접 재배해 벨기에식 수제 맥주를 양조해온 홍성태 대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한국형 맥주를 만들자는 각오로 메가 생산도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양조장 바깥으로 나오니까 또 이제 어떤 기계들이 이렇게 또 설치가 돼 있거든요. 예. 이것도 현재 뭐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보리를 그냥 맥주로 만들면은 맥주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리를 쓴다는 것은 보리에서 당을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기계를 이용해서 당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이제 메가라고 부르는데 메가를 만드는 이제 공정을 이제 세 단계로 쪼개서 하나는 물을 담가놓는 침전, 두 번째는 발화, 세 번째는 건조하는 과정으로 해서 이제 설비를 만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식량원의 지원으로 메가 제조 기술을 확보, 현재 제주도와 해남 등지에서 재배한 유기농 보리로 국내산 메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왜 우리나라에서 메가 생산을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이유는 이걸 만드는 기술 자체도 없었고요. 또 이걸 만드는 데 따른 비용이나 그리고 시간적으로 한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를 하지 않은 거고요. 저는 점진적으로 시간을 계속 내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오랜 세월 맥주를 만들어 온 소양의 경우는 맥주 특화보리 품종도 있을 뿐더러 끊임없는 품질 개량을 하면서 메가를 생산해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량용 보리이다 보니 선택지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홍성태 대표는 국내산 수제 맥주의 꿈을 놓지 않고 기초를 다져가고 있는데요. 이 지금 1차 발효가 끝난 맥주인데요. 한번 맛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산 보리와 호불 이용해서 만든 맥주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맛이 좀 다르거든요. 뭔가 좀 이 탄산 같은 그런 톡 쏘는 맛도 없고 김이 확 빠져 있는 그런 맛인데. 예, 저희는 발효 숙성을 또 2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훨씬 더 맛있는 맥주가 됩니다. 아, 그렇죠. 예. 어쩐지 저 사장님한테 실망할 뻔했잖아요. 두 번의 발효 그리고 상온과 저온에서 두 번의 숙성을 거치고 나면 훨씬 더 부드럽고 깊은 맥주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데요. 영롱한 빛깔, 기분 좋은 향, 거기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맛까지. 그렇게 완성된 국내산 수제 맥주는 제천시 한 리조트의 판매장도 마련할 정도로 인기 급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수제 맥주 마니아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어떤 매력이 있어서 좀 어떤 맛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맥주에 비해서 홉 향이나 어떤 그런 풍미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매료돼서 수제 맥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차에 제천에서 만드신 분이 있어서 네, 이거 일부러 찾아와서 구매를 해가고 또 시음도 하고 하는 편입니다. 딱 이렇게 수제 맥주를 드셔보셨을 때, 네. 야, 이거는 어떤 분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먹는 맥주보다 어떤 풍미나 어떤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는 맥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제 맥주를 선호하실 것 같아요. 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귀에 담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완전한 국내산 수제 맥주를 만들기 위해 주경야격도 마다않는 홍성태 대표인데요. 우리 사장님께서 뭐 하시나 했더니 영어로 된 책을 보고 계세요 지금. 예. 국내에는
이 매가 만드는 책이 없어가지고요. 예. 그 결국 이제 외국에 있는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이 공부하면서 좀 더 품질 높은 이제 맥주 보리를 가공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벨기에식 수제 맥주부터 시작해 국내산 수제 맥주까지 홍성태 대표가 그려가고 있는 맥주의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그런 그의 앞으로 바람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바람은 그 국내산 재료를 최대한 올려서 그 저희가 만든 술이 저가가 아니라 이게 제대로 값을 받으면서 그 프리미엄 형태의 술로서 시장에서 나갔으면 하는 게 제가 바람이고요. 최대한 그 국산화를 해서 그러니까 한국형 맥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맥주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도 하고 또 가능하다면 이제 외국에다 판매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